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퍼스트랩의 황보호 선혜입니다. 오늘은 계면 활성제 없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초음파 집속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때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시장 조사를 하고 그 기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제품을 만들고 생산하고 대량 생산 QC를 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품 개발이라는 단계에 굉장히 많은 또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소재를 선정하고 개발한 다음에 그거를 잘 레시피를 만들어서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성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포뮬레이션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특정한 형태나 구도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특정한 형태나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결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재를 배합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소재를 어떤 함량으로 섞을지, 어떤 파우더를 먼저 넣을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섞인 물질들을 어떤 장비로 어떤 기술로 분산이나 유화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온도를 또 어떻게 상승을 해야 될지, 어떤 절차로 분산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료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안정성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은 물질과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산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분산이나 유화하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량 다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고객의 니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계면 활성제를 가지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나노 기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분산 유화 기술에 대한 화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나노 분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계면 활성제를 쓰지 않고 분산 유화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에 대한 니즈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과 나노 입자 또는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초음파 집속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굉장히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가집니다. 보통 저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kHz 정도 이하를 말하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주로 쓰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 같은 거, 뭐 안경 닦는 베스 타입 아니면은 랩실에서 시료 전처리를 할 수 있는 혼 타입의 초음파가 존재를 하고요. 1메가의 초음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진단이나 의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는 300에서 500kHz가 굉장히 피지코 케미컬 리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배합하거나 분해하거나 어떤 추출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초음파가 왜 좋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용 자원이 다양성입니다. 초음파가 터질 때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할 때 압력이 2000기압 이상 방출을 합니다. 그 순간적으로 0.몇 마이크로 수는 온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물질을 어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압력에 의해서 분산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주파수나 아니면 파워나 아니면 온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공정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에서 보면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뭐 측정이나 의료나 세척이나 진단 영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분산을 하거나 유화를 하거나 추출을 하는 제조 공정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초음파를 가지고 시료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되어 있는 초음파가 혼 타입 초음파라고 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에는 지금 과분산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분산이 되는 영역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미분산이라고 해서 실제 분산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혼 초음파는 과분산과 미분산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현성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혼 초음파로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섞거나 추출 공정에 적용할 수 없고요. 또 하나의 큰 단점은 초음파를 조사하는 동안 온도가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한 소재에 적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의 초음파가 아닌 초음파 에너지를 중앙으로 모았습니다.
지금 보는 모식도가 저희 집속 초음파의 중심 핵심 기술인 집속형 초음파 기술이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코인 형태의 앞전 소자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원통형 소자를 사용합니다. 쉽게 상상하시면 두루마리 휴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두루마리 휴지 형태처럼 원통형으로 앞전 소자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비어있는 곳에 초음파 에너지가 갇히게 됩니다. 초음파 에너지가 있는 그 부분을 분산하고자 하는 시료가 지나가면서 에너지를 360도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유속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모든 입자가 균일하게 에너지를 받게 되고 균일한 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집속형 초음파는 400kHz의 영역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1초에 40만 번을 진동합니다. 1초에 40만 번을 진동하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짧아서 굉장히 정밀한 분산, 정밀한 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크기로 분산이 가능하고 나노 크기로 유화가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냉각수가 지나갑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 초음파는 에너지가 발생하기 할 때 냉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지만 저희는 하루 종일 장비를 틀어놔도 시료 온도가 3도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는 온도 제어 시스템에 갖춰져 있어서 여러 공정에 오랫동안 적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초음파 집속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저희 장비가 올해 말에 출시가 됐고요. 현재 디브렉스의 연구용 장비와 소형 장비는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2025년 상반기에는 하루에 300에서 500kg 정도 유화나 분산할 수 있는 대용량 장비가 출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 장비, 저희 기술을 이용해서 물과 기름이 섞이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초음파가 조사되는 구간을 물과 기름이 지나가면서 실시간으로 유화가 되고요. 오일이 물속에 굉장히 작은 쌀로 유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면활성제가 없는 그냥 물에 오일이 굉장히 균일하게 섞이게 되고 지금 담배 피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1%의 오일을 넣은 무계면활성제 유화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 기술과의 비교를 해보자면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압유화랑 비교를 하면 고압유화도 다른 기술에 비해서 월등히 작게 유화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고압유화 했을 때 시료 안에는 마이크로와 나노 크기의 오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큰 입자가 작은 입자를 먹게 되고요. 그런 크리미 현상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2일 이내에 완벽히 상분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 집속형 초음파 기술 같은 경우에는 메인 사이즈가 200나노 수준이고요. 그리고 현미경에 보시는 것처럼 입자가 굉장히 균일하고 작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최소 6개월 이상 상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 소재를 섞거나 배합하거나 분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고 계면활성제 없이 또는 계면활성제를 최소화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유화 소재 제조, 그리고 분산이나 카본 계열 분산, 그리고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수처리의 친환경 분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화장품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소재를 적용해서 저희가 초음파를 적용해 봤고요. 요즘 굉장히 핫한 재료 중에 하나인 세라마이드 계열의 소재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난분산 물질 중에 하나인 세라마이드 계열의 물질이고요. 이 세라마이드는 유화가 잘 됐을 경우에는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했을 때 보시면 상온에서 10일 이상 이렇게 투명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세라마이드를 이용한 화장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쿼알란입니다. 스쿼알란 오일은 굉장히 많은 화장품에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오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로 계면활성제 없이 3%까지 유화가 가능하고요. 10% 이상도 가능하지만 소량 0.1% 정도의 점증제에만 추가를 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온이나 60도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레티놀 계열입니다. 레티놀은 항노화 및 피부 재생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이 또한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스컬란처럼 3% 이상 저희 유화가 가능하고 소량의 점증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10% 이상 유화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상온과 50도에서 상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30%까지 오일을 만들었고요. 오일 30%에 물베이스 70%입니다.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점증제를 0.1%만 사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분리 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을 얼렸다가 녹이는 가옥 테스트를 통해서도 안정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오른쪽 글과를 보시면 가옥 테스트를 10회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분리 없이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형들은 에센스나 또는 마스크팩 제형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포솜 제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슈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DDS라고 해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슈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DDS에서 안에 담재하는 소재가 아니라 어떤 소재든 담재할 수 있는 껍데기, DDS,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레시틴을 이용한 나노 리포솜을 만들었고요. 크라우텐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80에서 100나노로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입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상온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응집이나 침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LNP 제형입니다. LNP는 생체 내 안정성이 낮은 mRNA 등을 담지하고 있는 DDS 중에 하나고요. 훨씬 더 나노 리포솜보다 생체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분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 PEG라는 지질을 이용해서 껍데기를 만드는 것에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0나노 정도로 균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고, 30일 정도 상분리나 침전이나 응집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소재나 물질을 이용해서 껍데기를 만드는 것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더 많은 소재를 담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안제입니다. 점안제는 눈에 직접적으로 넣기 때문에 계면활성제 등의 해로운 물질 사용이 굉장히 우려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점안제 안약입니다. 지금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오일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이 제대로 유화가 되지 않았고, 저희가 눈 안에 안약을 넣었을 때 그게 첫 방울에 오일이 이렇게 덩어리가 들어간다면 과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방울을 넣었을 때 오일이 안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안약을 넣었을 때 균일한 함량이 들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고, 또 순간적으로 따가운 거는 그 계면활성제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굉장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토코페롤 함량을 1%까지 증량을 시켰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아예 오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화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눈에 넣는 안약 같은 그런 굉장히 예민한 물질들을 친환경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굉장히 어취 때문에 먹기가 힘든 오메가를 어린아이들이 먹기 쉽게 이제 오렌지 맛이 나는 오메가3 젤리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 회사에서 진행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메가 오일이 20-30%가 최대 함량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거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오메가 오일을 42%까지 끌어올렸고,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젤리형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집속 기술을 이용해서 무기물 또는 카본 소재의 나노 분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TiO2고요. 이 TiO2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크림이나 아니면 리모컨에 들어가는 흰색 보이시는 거를 제조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치약이나 예전에는 푸드 그레이드라고 해서 도넛 위에도 뿌리는 쪽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 TiO2 사용량이 그 나라의 부유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TiO2의 분산 이슈가 있고요. 분산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노 입자의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현재 계면활성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활성제를 얼마큼 떨어뜨리느냐가 가장 관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를 처리하기 전에는 덩어리가 이렇게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초음파하고 나서는 덩어리가 완전 풀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TiO2는 원래 사이즈가 약 한 25 나노 정도 됩니다. 이제 저희가 계면 활성제 없이 초음파를 쳤을 때 입자 사이즈를 재보면 거의 60 나노까지 분산이 가능하고, 현재 24개월 이상 응집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함량을 높이던가 아니면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TiO2 나노 입자가 들어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소재 니켈 파우더고요.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 MLCC 안에 내부 전극인데, 현재 은을 사용하다가 저가의 니켈로 교체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니켈 자체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용매에서 바로 가라앉는 이슈가 있고요. 계면 활성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니켈이 이제 활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초음파를 치지 않으면 바로 넣자마자 아래로 가라앉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초음파를 치면 약 한 4시간 정도 부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정이 적용된다면 니켈 분산이 필요한 MLCC를 만들 때 훨씬 공정 적용이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싱그럴 CNT 수분산액이고요. 현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도전제를 카본블랙에서 싱그럴 CNT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CNT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둥글지 않고 매생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 계면 활성제를 다양하게 쓰고 또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고 있지만, 아직 이 싱그럴 CNT 분산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점증제 또는 계면 활성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분리가 바로 일어나지만, 저희 집속형 초음파를 적용했을 때는 간장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템을 찍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 한 가닥이 싱글 CNT 하나의 가닥이거든요. 저희 집속형 초음파를 처리한 치료에서 이렇게 하나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맥심 분산입니다. 탄소 2D 구조의 형태로 싱글 CNT 못지않은 뛰어난 전기 전도 특성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수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물에는 굉장히 분산이 잘 되는데요. 유기용매, 에탄올이나 그 외 용매에는 분산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탄올 베이스로 했을 때 초음파를 치자마자 이렇게 잉크처럼 굉장히 분산이 잘 됐고요. 입자 크기를 보시면 나노화까지 만들지 못했지만 초음파를 치자마자 이렇게 입자가 확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균일도도 굉장히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맥심 분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산 마지막으로 나노 버블입니다. 지금 나노 버블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버블이 굉장히 작고 표면 장력이 높기 때문에 버블 표면에서 어떤 세정 또는 이물질을 붙여서 세정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이슈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버블을 만드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용매에다가 가스를 주입해서 버블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는 1초에 40만 번 진동을 하면서 버블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200나노 정도의 버블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DI 워터는 레이저를 쐈을 때 이렇게 레이저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버블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빛을 전달하는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전달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 초음파 처리수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버블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진액 퇴치나 아니면은 반도체 세정이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영역은 저희 집속형 초음파 기술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영역인 친환경 초음파 분해 기술입니다. 처음 말씀드릴 것은 과불화물이고요. 이 과불화물은 현재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분해를 하겠다 또는 분해가 안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PFAS, 과오람을 프리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C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입했을 때 또는 먹었을 때 인체에 잔류하게 되고, 굉장히 미량이라도 잔류하게 되면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체인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독성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없어지는 이유는 C 체인이 2개 이하로 떨어지면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에서는 이 체인이 8개 이상인 것들을 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초음파 기술로 과불암물을 분해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랩에서 스파이킹 테스트를 했고요. DI 워터에다가 과불암물의 대표적인 물질인 PFOA와 PFOS를 스파이킹을 해서 분해를 한 결과 보시면 거의 99% 이상 분해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직접 이 결과는 코디티의 공인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증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기술이 과불암물에도 분해에 적용해도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을 본 결과입니다. 그럼 이렇게 분해된 시료들이 실제로 독성이 떨어졌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포를 가지고 제가 독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초음파 처리를 한 물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외 어디에도 과불암물을 독성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독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과불암물을 분해하고 나서 실제 함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과불암물을 20ppb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고 저희 분석한 결과 20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유럽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기준치로 분해가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 폐수에서도 저희가 과불암을 분해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 상수도, 과불암물이 나오는 상수도의 실제 폐수를 떠서 저희가 초음파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지역 1과 2에서 과불암물의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실제 정량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과불암물에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이 검출됐었지만 저희 초음파 처리를 하고 나서는 전부 불검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실제 폐수, 그러니까 과불암물이 나오는 실제 폐수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봤고요. 이렇게 초음파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물을 가지고 저희가 제브라피쉬 배아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제브라피쉬가 낳은 알, 배아가 얼만큼 오랫동안 많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냐 평가를 했는데 보시면 초음파 처리를 한 물에서 생존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실제 저희가 초음파 처리를 해서 과불암을 분해를 하면 제브라피쉬 배아라든지 아니면 인간 세포에서 훨씬 더 생존율이 증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독성이 저감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녹조 부유 저감입니다. 이 녹조는 여름에 굉장히 활발해지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녹조가 부유해서 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해서 안쪽에 있는 생물들이 죽거나 부패되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녹조는 중간에 세포가 핵이 있고 그 주변을 공기층이 있어서 공기층 때문에 부유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기 때문에 햇빛을 계속 받아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 세포막은 터트리면 안 되고 외부에 있는 공기층만 터트려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초음파를 가지고 이렇게 녹조를 저희가 한번 패스를 하자마자 이렇게 공기층이 터트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햇빛에 다시 7일 동안 노출했을 때도 다시 상승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저희 초음파로 터트려서 아래로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녹조를 아래로 떨어뜨리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소멸되거나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조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쪽에 있는 세포를 터트리지 않았다라는 어떤 평가는 세포를 터트리면 그게 독성이 나오고 그게 이제 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초음파 처리한 물에서는 초록색이 아니라 투명한 생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를 터트리지 않고 외부에 있는 공기층만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속형 초음파 기술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요. 유화 기술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제약, 그리고 이제 나노 입자 분산, 그리고 탄소, 카본 계열의 어떤 나노 입자 분산, 그리고 수처리 적용에도 많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저희 퍼스트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설립된 연구소 기업입니다. 2022년 5월에 설립이 됐고요. 약 설립한 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 기술 개발을 했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양산형까지 개발된 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설립이 되자마자 제품이 나왔고 그 제품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업을 적용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장비, 소재, 공정, 분해 등의 많은 부분에서 특허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저희 팀은 현재 15명 정도 되고요. 장비팀, 소재 개발팀, 공정팀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좀 더 완벽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퍼스트랩은 계면 학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또는 필터나 다른 화학 제품을 쓰지 않고 순수 초음파 에너지만으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